안녕하세요. 저는 곧 이른을 바라보는 남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업 군인으로 일을 하다가 나이 들고서는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하고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 놀기에는 너무 창창한 나이고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 일을 다니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나이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요즘 TV에서 허구한 나오는 갑질 사건에 대해서 말만 들었던 제가 직접 그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저도 불같은 성질이 있어 누군가 제게 갑질을 하면 되갚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신은 선한 이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당한 갑질을 그대로 되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사연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마누라와 집안 어르신들 소개로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었습니다. 친구들은 셋, 넷씩 잘도 낳았지만 마누라 몸이 약하기도 했고 저도 둘이면 충분하다 싶어서 더 이상 애는 가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네 식구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사업을 시작했던 저는 잘못된 빚 보증으로 그만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저희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친척 집에 맡겨놓고 빚을 해결하고자 밤낮에 없게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마누라도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몸이 아픕니다. 그래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그 사이 아이들도 대학을 가고 취직을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고요. 이리저리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지금의 경비원 일도 7년 전쯤 시작을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항의를 하거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절 의심할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했으나 손주 같은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사탕을 나눠주거나 편지를 써오면 마음이 뭉클해져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긴 하지만 사실 어디 내놓아도 빠질 것 없는 놈으로 키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인성도 바르고 직업도 좋아 그런지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아들은 한사코 마다하고 자기 좋은 여자를 고르더라고요. 그렇게 데려온 며느리, 저도 첫눈에 반했습니다. 싹싹하고 예쁘고 무엇보다 너무 착하더라고요. 아버님, 요즘같이 추울 땐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이거 제가 마시는 건데 아버님도 드셔보세요. 배도라지 달인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가져왔어. 놔두래도.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아버님은 저한테는 아빠예요. 저 어릴 때 아빠 돌아가셔서 아빠 품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 자리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늘 못해줘서 걱정이지. 무슨 그런 서운한 말 하세요?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예뻐해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몸이 좋지 않은 마누라 대신에 제가 집안일도 도맡아 하다 보니 며느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일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제가 차려주고 한사코 설거지하는 것도 못하게 했죠. 제 딸도 안 시킨 설거지 딸 같은 며느리한테 시킬 수야 있나요? 그때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게 넉넉지 않아도 저희 두 식구 사는데 문제없고 아들내외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뒤따라온다고 하는 말이 제게도 통용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해 유독 추웠던 겨울날, 회식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던 제 아들놈은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차라리 제 숨통을 끊어버리지.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아들을 데려가냐고 죽어라고 울었습니다. 마누라는 몇 번이나 실신을 했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았죠.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반 미치광이처럼 울다가 쓰러져 잠들고 또 울다가 쓰러져 잠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죠. 제가 무너지면 남아있는 가족들도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멍하게 세상이 무너진 얼굴을 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그만 울고 너도 가서 쉬어라. 제가 어딜 가요, 아버님?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인수 붙들고 있을 거냐? 아버님, 저는요, 인수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아직도 문 열고 들어와서 인사할 것만 같은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아버님, 모질게 왜 이러세요? 내가 왜 네 아버님이야? 이제 우린 남남이다. 앞으로 길고 긴 네 인생 똑바로 살아야 해.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인수 씨도 없는데 제가 아버님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저는 며느리한테 다소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이기도 했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창창한 며느리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연을 끊자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펄쩍 뛰더군요. 저도 딸 같은 며느리를 잃고 싶진 않았지만 제 욕심에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수 없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제 얼굴을 계속 보고 살면 아들놈 생각이 더 날 것 같아서 염려되는 마음에 그랬는데 오히려 기억하고 살겠다고 하는 며느리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딸처럼 구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점차 해소되어 갔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재혼을 누구보다 바랐던 저였는데 한동안 며느리는 누구도 사귈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사이 딸이 결혼했고 그 결혼식에도 며느리는 참석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뒤로 저는 며느리가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 도왔습니다. 돈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저로서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이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부모의 심정이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살다 보니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열심히 벌어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같이 뜯으면서 이제는 한 번쯤 웃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한 주민이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 주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파트 내 민원을 자주 넣기로 유명한 주민이었거든요. 저는 근무 시간이 달라 그동안 그 주민하고 마주칠 일은 적어서 잘은 몰랐지만 저 사람 때문에 다른 동료는 10년 일한 경비원직을 그만두기까지 해서 저도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화가 난 얼굴로 경비실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저씨. 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됐어. 다 필요 없고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지난번에도 아저씨 하나 잘랐거든? 아, 요즘 일처리 마음에 안 드네. 다짜고짜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고치긴 뭘 고쳐. 지금 나랑 장난해? 압도적인 덩치에 화부터 내는 목소리 때문에 저는 잔뜩 쪼그라들었습니다. 일단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야간 경비를 서는 날이라 주변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갑질에 대한 폭행을 너무 많이 들어왔던 터라 더 겁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주차 관리 당신 목 아니야? 내 차 긁은 놈이 튀었잖아.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주차장 CCTV가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아, 됐어.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네? 아니, CCTV면 해결되는데 필요 없다고. 내가 필요 없다잖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남자 입에서 술 냄새가 무지하게 풍기고 있다는 것을요. 게다가 그냥 시비 걸 사람이 필요한 거였고 하필이면 제가 이 남자 눈에 든 것뿐이라는 것도요. 저는 이대로는 꼼짝없이 당할 것 같아서 최대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미 긁고 튄 놈 잡아서 뭐하게. 귀찮기만 하지. 그런 거나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주차된 차를 긁고 가는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CCTV를 수시로 확인하긴 하지만 큰 사고가 아니고서는 저도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황당하네. 아니, 그건 아니고. 당신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남자는 손가락으로 제 가슴팍을 꾹꾹 밀면서 위협적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제 나약한 몸으로 이렇게 건장한 남자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 기분 진짜 더럽네. 그리고 택배도 그래. 왜 집에 있는데 매번 경비실에 두고 찾아가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택배원들이 다 두고 가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입주민께서 경비실에 두라고 한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배송 메시지에 그렇게 입력하신 거 아닌가요? 이봐 아저씨, 내가 아저씨랑 지금 입씨름하려고 여기까지 왔겠어?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죄송해?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내 기분 상한 건 어쩌라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도가 지나친 갑질이었습니다. 가슴이 드글드글 끓고 열이 올랐습니다. 당장 눈앞의 놈을 한 대 쳐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죠. 저는 경비원이고 놈은 이 비싼 아파트의 입주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대 친다고 해도 이 건장한 남자를 뭐 어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고 경비실에 있던 남자의 짐을 얼른 꺼내줬습니다. 하필이면 쌀이네. 이러니까 마누라가 나보고 찾아오라고 하지. 어쨌든 이거나 좀 옮겨주쇼. 네? 제가요? 그럼 여기 아저씨 말고 또 누가 있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근무하는 날이라 여길 지켜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퇴근 시간이라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시간대거든요. 차단기가 가끔 오류 때문에 안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더더욱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요. 변명도 황당하네. 아니 아저씨,
거짓말을 할 거면 좀 정성을 들여서 해. 그럼 아저씨는 화장실 안 가? 여기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냐고. 그게 아니라 댁까지 다녀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요. 아이 진짜 짜증나네. 아우, 그럼 내가 내 잘못도 아닌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혼자 올라가라 이거야? 주민을 이렇게 대우해도 돼? 당신 교육 이렇게 받았어?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경비실로 갖고 와도 꼭 위로 올리라 할 테니까 오늘만 가져가 주세요. 이봐, 당신이 돈 받고 하는 일이 뭐야? 네? 주민 택배 배달해주는 것도 당신 할 일이잖아. 물론 제가 한가할 때는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럼 너도 나도 요구하셔서 곤란해집니다. 사실 경비원이 택배를 배달해주진 않습니다. 와, 꽉 막혔네, 꽉 막혔어. 그걸 누가 몰라? 근데 내가 시키면 해야지. 당신은 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당장 들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아하니 술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맨정신일 때 다시 얘기하시죠. 어? 이젠 날 술주정뱅이로 만들어? 안 되겠네. 아저씨! 아저씨! 남자는 제게 몸을 바짝 붙이며 더욱더 위협적으로 굴었습니다. 자칫하면 한 대 때리기라도 할 기세로 덤벼드는 바람에 저는 한껏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뭘 했어? 이러지 마십시오라니. 아주 웃기네. 이딴 식으로 일하고 한 달에 얼마 받아? 어? 당신 월급 다 우리가 주는 거 알아 몰라? 그렇다고 해서 절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않나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게다가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것 같은데 계속 반말을 하니 듣기가 거북합니다. 와, 나 오늘 돌게 만드네. 사람 안 치고 평화롭게 살려고 했더니 도와주질 않는구만. 아무리 남자가 무섭다고는 하나 이런 모욕적인 말을 계속 듣고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큰 소리 쳤습니다. 너보다 한참이나 나이 많은 어른한테 반말이나 찍찍하고 다 큰 어른이 이런 식으로 굴면 집에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안 그래? 이 자식이 술 취해서 지금 앞뒤 구분이 잘 안 되나 본데 오늘은 이만하자고. 야! 아불싸. 이미 늦었습니다. 그놈의 주먹이 제게 날아왔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피했지만 남자의 주먹이 빨랐습니다. 주먹이 제 뺨을 쳤고 순간 눈앞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그대로 넘어졌고요. 다시 말해봐. 자식이 뭐 어째? 이대로는 꼼짝없이 더 맞겠구나 싶어서 몸을 움츠리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주민이 우리를 발견하고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남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인 듯 보이는 주민이 겨우 남자를 진정시켜 저희 사이를 벌렸습니다. 욕을 마구 퍼붓던 남자는 허공에 주먹질을 하다가 멈추고는 씩씩댔습니다. 나 오늘 열받게 한 거 잊지 마. 내가 한 대로 끝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똑바로 들어.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내가 여기 일 그만두게 할 테니까 그리 알아. 알겠어? 저는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바닥에 침을 뱉은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부어오른 볼을 감싸쥐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 수가 있나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끙끙거리며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마구 흐르더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날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얼굴을 봤습니다. 한쪽 뺨이 부풀고 멍이 들어 있어 아주 볼만하더군요. 교대를 하러 온 동료가 깜짝 놀라며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혼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전 그를 신고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동대표랍시고 설치는 그놈이 정말 저를 자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름을 받고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가뿐하질 않더군요.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뻐근하고 아파왔습니다. 몸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출근은 해야 했죠.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천근만근이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아파트로 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반갑게 인사하시는 주민들 인사도 대충 받는 듯 마는 듯하며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불쑥 얼굴을 들이밀더라고요. 보통 경비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인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며느리거든요. 저는 며느리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에 얼굴도 생각하지 못하고 대뜸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버님, 얼굴이 왜 이래요? 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삽시간에 어두운 얼굴을 하고서는 저를 집요하게 훑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긴요. 어디 봐봐요. 이렇게 멍이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냥 걷다 넘어진 거야.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제가 괜찮다고 해도 며느리는 한사코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야단이 났습니다. 이건 넘어져서 생길 수가 없는 상처라며 다른데 다 멀쩡한데 왜 얼굴만 이러냐며 솔직히 말하라고 계속 코치코치 캐묻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민분 하나가 아무 일도 아닌 걸로 트집 잡아서 이러는구나. 그럼 아버님을 때렸단 말이에요? 최대한 피해보려고 했는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그게 신고하면 날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와, 미친놈. 그걸 그냥 놔뒀어요?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죠. 괜히 일거리 만들 일 있냐. 너 신경만 쓰이지. 아버님도 참, 이게 보통 일인가요? 이렇게 사람을 패고도 사고 한 번 없이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열받네. 아서라, 괜히 나서지 말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버님이 다쳤는데 그 나쁜 놈이 왜 아버님을 때렸어요? 술이 좀 과한 것 같더구나. 워낙 말이 많은 양반이라 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택배짐을 들어달라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만. 택배를 아버님 보고 왜 들어달라고 해요?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런 인간들은 홍군형을 내줘야 한다니까요. 아이, 너 괜히 열내지 말고 이러다가 너까지 휘말려. 휘말리면 휘말리는 거죠. 아버님 일인데 당연히 나서야죠. 그럼 가만히 두고만 보라고요? 참 그렇게는 못해요. 며느리는 펄펄 뛰었습니다. 평상시 며느리가 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아는 터라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예상이 되었지만
불같은 며느리 성질에 괜히 불똥이 튈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이만 가봐라. 오늘 당직이라며. 안 돼요. 그냥 못 가요. 그 인간 이름이 뭡니까? 가서 따져야겠어요. 어이, 그러지 말래도. 저 아시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갑질을 하고 난리람? 며느리와 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더니 어제 그놈이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등 쫄리기가 쭉 꼈을 정도였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안녕하세요. 뭐야? 멀쩡하네. 어제 그러고 알아 누울 줄 알았더니 아저씨 생각보다 건강 체질이시네. 무슨 볼일이 있으세요? 볼일은 무슨. 아저씨 때문에 내가 어제 쌀 옮기느라 아주 어깨가 빠질 뻔했잖아. 병원비라도 청구해야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진작에 짐이라도 제대로 옮겨주면 좀 좋아? 서로 상부상조 하자는데 그거 싫다고 난리를 폈으니 원. 이봐, 경비원 일 오래 하려면 나한테 잘해야 한다니까? 너가 여기 동대표잖아. 곧 아파트 입주민 대표까지 할 참인데 나한테 밉보이면 당장 해고라고. 알았어요? 뭐야? 혹시 그쪽이 어제 저희 아버님을 폭행하신 분이신가요? 에? 이건 또 누구야? 네,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왜요? 남자는 낄낄거리고 웃으며 며느리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희롱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지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이러다 일 낼 것 같아서 저는 며느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제 일은 주민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만하고 가주시죠. 가긴 뭘 가. 지금 이 아가씨가 나한테 시비 걸잖아, 시비를. 시비는 그쪽이 거신 거겠죠. 아무 잘못 없는 저희 아버님한테. 꼴에 며느리라고 눈에 힘을 딱 줬네. 꼴에? 아이고, 아침부터 힘 좀 써야 하나. 몸 찌뿌둥한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구나, 너. 뭐?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나한테 그런 거냐? 미친 건 내 놈이지. 우리 아버님을 때려놓고선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을 치셨어?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니? 야, 너 입이 짧다. 사과라니. 내가 사과를 왜 해? 이건 다 인양반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잖아. 아, 잘못했다. 과연 우리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을까? 이 아저씨가 일을 잘했으면 내가 이랬겠어? 경비원이면 경비원답게 굴어야지. 어디서 입주민한테 소리나 바락바락 지르고 말이야. 생각보다 더 저질인 인간이구나. 조그만 게 왜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같이 맞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우리 아버님께 당장 사과해. 내가 당신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치료비 물고 사과하면 이 일은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내가 미쳤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사과를 왜 하냐고?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라는 거야? 네가 뭐 변호사라도 되냐? 변호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유리 경위인데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되니? 며느리는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남자의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신분증을 본 남자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경위 신분증을 내밀 거라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염려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며느리 지위를 이용해 남자에게 한 방 먹여줄 순 있겠지만 그것 또한 신세를 지는 부분이라 그러고 싶지 않았고 성격이 불같은 며느리가 혹여 사건에 휘말리게 될까 봐 염려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말리려고 했는데 사건은 터지고 말았죠. 어떻게 할까? 바로 서로 갈까?
무슨, 나 돈 많아. 벌금 주고 나오면 어쩔 건데. 네 아버님은 바로 잘리는 거야. 직장도 잃고 망신도 당하고 이게 무슨 난이야? 안 그러겠어? 아, 또 협박을 하시네? 말로 해서는 안 될 양반이군요. 네가 참아라. 아버님, 참아서 될 인간이 있고 아예 뿌리 뽑아 다신 이런 쓰레기짓 못하게 해야 할 인간이 있거든요. 이 인간은 후자예요. 뭐? 쓰레기짓? 내가 뭘 했다고? 경비원이 할 일을 딱딱 집어서 알려준 것뿐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아,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시다? 진짜 그럴까요? 며느리는 곧장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방송을 켜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놀란 제가 따라 들어갔고 밖에 서 있던 남자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혹여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경비실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를 위하여 주민 재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님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세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저녁 시간 생소한 방송에 밥을 먹고 나온 주민들로 금세 경비실 앞이 가득 찼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동그랗게 하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말이죠. 남자는 몰린 주민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봐요. 당신이 한 짓. 내가 뭘? 아니, 이 경비 아저씨가 사고 난 차량 수습도 안 해주고 발 뺐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한 거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 갑질 하는데 진짜 갑질이 뭔지 모르는 게지. 내가 하는 건 갑질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다니까? 말은 바로 해야죠. 본인 차 찍은 차량 CCTV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거 제대로 감시 안 하고 뭐 했냐고 욕부터 시전하신 건 그쪽이잖아요. 뭐야? 내 말이 틀렸나요? 그리고 본인이 택배를 경비실에 맡겨두셨으면서 무거운 택배를 연세 많으신 경비원에게 올려달라고 부탁도 아닌 강요를 하고 그 강요가 먹히지 않자 폭행을 휘두르셨고요. 맞죠? 그냥 빗 맞았는데 혼자 쓰러져서 다친 거라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이가 70이 다 되어가는 우리 아버님 얼굴을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때려서 이렇게 멍해 드셨고요. 그런데도 신고하면 밥줄 끊어놓을 테니 각오하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죠? 여러분들은 이런 인간과 지금 같이 살고 계신 겁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민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남자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어댔었죠. 평상시 행실이 불량했던 탓인지 그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수적 우세에 밀린 남자가 주춤거렸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 정도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 사람이 너무 못됐네. 요즘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노인네를 때려. 그러게 말이야. 안 그래도 무섭다고 소문이 난 남잔데 기어이 일이 터졌구만. 그죠? 이 사건이 우리 아파트 안에서만 조용히 묻히면 모를 일인데 혹시나 언론에 터진다면요? 그럼 우리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걸요? 이웃에 폭행범이 산다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게. 아유, 그건 안 될 말이지. 며느리의 입바른 말에 주민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문득 며느리의 얼굴을 보더니만 박수를 짝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 이 여자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그러게 TV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 나왔었죠? 저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 TV에 나왔었어요. 사건 프로그램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거봐, 맞잖아. 아까부터 어쩐지 낯이 익더라. 아유, 반가워라. 우리나라 여자 경찰이 범인 잡고 하니까 너무 멋있던데. 세상에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었어? 괴롭히다뇨?
지금 여자가 날 망신 주는 거 아닙니까? 어른한테 반말이나 찍찍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남자를 탓하는 말들이 울려 퍼지자 남자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쫙 펴고 남자를 쏘아봤어요. 자, 이제 사과하시죠. 그건... 왜요? 때린 거 인정 못하세요? CCTV에 증거 다 남아있을 텐데 갖고 같이 경찰서로 갈까요? 에이씨, 이게 아닌데 진짜. 아직도 본인 잘못을 모르시나 봐요? 그럼 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남자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당당하던 아까의 태도는 어디로 가고 허리를 굽힌 채로 손을 든 남자가 잘못을 호소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죠? 딱히 이유도 없이 경비원을 모욕하고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요? 또 뭐지? 본인이 한 일을 남에게 떠넘겼잖아요. 상대방 탓하고. 네, 경비원이 할 일이 아닌데 제가 맡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걸로 되겠어요? 아유, 충분하다니까. 됐다.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착하셔서 이 정도로 용서해 주는 줄 아세요. 그리고 아버님 치료비도 당장 지급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다. 더 크게.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결국 남자가 큰 소리로 사과를 고했습니다. 내내 자리 잡힌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죠. 사실 저도 진작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을요. 갑질이 존재하는 건 분명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이잖아요.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는 그 뒤로도 남자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혹여 자기가 없을 때 아버님께 복수라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주민들에 둘러싸여 잔뜩 주눅이 든 남자는 발톱이 빠진 맹수 같았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주민들에게 구박을 받은 남자는 실컷 욕을 얻어먹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복수를 해주느라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던 며느리도 서둘러 출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쏟아지는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들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그 흉악범한테 사과를 받아내서 다행이라고 했었죠.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출근하며 제게 폭행을 한 남자를 마주쳤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쌩하니 가버리더라고요. 잠깐 혹여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밥 한 끼 하자고 했고 우리는 그날 저녁 만났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굳고 숨기려고만 했는지 스스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고요.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는 피식 웃더라고요. 덩치 큰 남자가 자신 앞에서 깨갱거리며 고개를 숙인 모습이 생각난다면서요. 경찰증에 그렇게 겁을 먹을 거면서 도대체 왜 그런 갑질을 한 건지 원. 겨우 경찰증으로 그런 놈을 혼낼 수 있겠어요? 그럼. 사실 주민분들 없으면 힘들었죠. 그런 갑질은 보는 관중들이 많아야 더 한 방 먹일 수 있는 거거든요. 군중 심리,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 하긴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뭐라고 말을 못하니 꼼짝 못하더구나. 그쵸? 그런 인간들한테는 망신 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만 믿으라고. 하여간 고맙다.
안 나서도 될 일인데. 에이, 아버님 일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뭐라고. 무슨 소리세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버님이신데요. 저는 아빠 없이 커서 늘 아빠에 대한 향수가 컸어요. 그걸 채워준 건 다름 아닌 아버님뿐이었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이제 아버님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인수 씨도 없는데 계속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하고 어차피 호칭만 달랐지 저는 저희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물론 허락 안 해주셔도 어쩔 순 없지만요. 그래도 되겠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허락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도 되겠냔 말이다.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저한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자식도 아닌 며느리에게 자식보다 더한 정을 주셨잖아요. 그거면 충분한데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딸처럼 대해줬다고는 하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요. 다시 생각해봐도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놓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오늘부터 내 딸 해라. 진짜죠? 그럼 아버지, 저 술 한 잔 사주세요. 어허이, 근무 중에 술은 무슨? 안 돼. 반차 쓰면 되죠. 네? 어이, 이거 참 안 된대도. 저희는 밥을 먹으며 실실 웃었습니다.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아들놈 떠나고서 마음 붙일 것도 없이 너무 아프게만 살아왔는데 사실 주위엔 제 마누라와 딸 그리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며느리까지 있었습니다. 아,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죠. 그 뒤로 아파트 입주민 회의를 거쳐 제게 갑질을 시전했던 놈은 동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방아에 워낙 오르내리니 눈치가 보였는지 얼마 안 있어 이사를 갔습니다. 그 입주민이 좋은 사례가 되어서인지 그 뒤로는 다른 입주민들도 보다 더 친절해졌고요. 저는 당연히 입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여기저기 순찰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당할 때마다 열이 받아 참을 수 없었던 저도 막상 제가 당하자 눈앞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며느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또 시간만 흘렀겠죠. 그렇게 그놈의 갑질도 계속 됐을 거고요. 어디서 뭐라고 살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선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가다 만나는 경비원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인사 한 번에 하루의 고단함이 사라지곤 하거든요. 그럼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